아니 그 대선 이게 둘 다 공급 확대로 바뀌었더라고. 네. 아니 대한민국 인구가 다 수도권에만 사냐 이거예요. 난 너무 심하다 이거는. 기자님 근데 이거 항상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관심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 문제가 아닐 일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였고, 인천에선 부동산 광풍이 불 정도였고, 11월을 거치면서 약간 주춤하고 어떤 보합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2022년 새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인투피셜입니다. 저희 그 방송에 출연했던 부동산 6남매 박경훈 소장님 모시고 간략하게 좀 대략적으로 올해 부동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경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좀 인사 좀 하시죠,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부동산 6남매 박소장이고요. 지금 인천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과 현재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생각을 제 소신껏 정확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매수자분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는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시나요? 김포시 인구는요 50만을 넘어섰고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정보를요 탑 시크릿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현재 그래서 그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큰 틀에서 올해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부의 그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고강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참신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부분이 네. 이번에 한국이 아닌 미국이 양적 완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네. 양적 긴축의 신호를 시장에 비췄다는 게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예. 그 이유 이제 이런 원인 때문에 정부가 금리를 더 추가로 더 올릴 계획인데요. 네. 미국이 돈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실물 자산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난 2, 3년 동안 그 부동산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그 시점과 타이밍이었는데요.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떤 정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2022년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등 너무나 높은 세금 때문에 팔기가 어렵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사기 어려운 상황,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심리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네, 네. 현 정부의 아킬레스인 부동산은 더더욱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걸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곳이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네네.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네네. 이에 따른 이제 그 자산 실물 자산 가치로의 이동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선제적 대응 네, 이 맞습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좀 올렸던 것 같고 뭐 네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그 급격한 하락보다는 여튼 이제 네네. 보합을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가장 작년에 핫했던 2021년 네네. 국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지역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인천이 정말 뜨거웠는데 인천도 사실은 11월 기준으로는 네. 매매량이 좀 전월 대비 그리고 네네.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주춤하는 양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는 약간 꺾인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오르진 않는데 이렇게 주춤한 네네.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인천시에 지금 약 그 2022년에만 약 4만 호 네. 그리고 내년에 한 4만 5천 호 네. 그다음에 그 후년에 2만 8천 호
그래서 한 2025년까지 대략 한 18만 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네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네. 이제서야 인천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제 가치를 좀 평가받기 시작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 네. 이게 그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네네. 부동산 가격의 어떤 하락 뭐 이런 보합 내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많은 꼭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예. 현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예.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예. 지금 많이 없는 거의 거래 절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률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 예정이니까 부동산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뭐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예. 하락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로 맞고요. 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 얼마 정도 금리 인상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보면 2022년도에 3에서 4회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네. 0.25%씩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technic적으로 보면 대략 한 1% 이상 정도 올라갈 것 같고 네. 이 정도 상승률이라 본다라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맞겠으나 예. 이 금리 인상 이 정도 비율로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인천은 서울집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렇죠. 서울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가격 상승의 열기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열기가 인천에 전달이 되는 후행성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축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 지역 중에서 더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예. 지금 인천 지역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이 될 거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폭락의 장에 그 문이 열렸다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네. 편만 놓고 본다라면 이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인천 입주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구가 인천 서구인데요. 예,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검단 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중에서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천 서구의 입지 여건상 이 서구 자체에 많은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위치에서 수요를 많이 찾을 걸로 예상을 해본다라면 현재 지금 서울 쪽 그리고 기타 경기 지역에서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중심,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그 주변에 이제 수도권 서부 지역, 네네네. 서울 서부라든지 경기 서부 이쪽에서 어떤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네네.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금리 자체는 너무 높지 않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상승률이 예상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서울 경기는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그 정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경제에 거스르는 지금보다 더 강한 금융 규제가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입주 물량 쇼크 때문에 뭐 부동산 금액이 폭락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네. 질문에 어떤 연장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2023년 같은 경우에 서해선 이제 그 뭐 부천 종합운동장 원종 요 구간이 개통하기도 네네. 하고 2024년도에는 검단 신도시의 인천 1호선이 개통을 하고 네. 2025년도에는 인천발 KTX가 좀 개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아마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 인천시 그 제2차 인천 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쭉쭉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파트 공급 시기 이런 거 맞물리게 되면 네네. 인천 내에 어떤 그 순환 접근성, 그다음에 네. 서울로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편해지면서 네네. 인천 부동산에 어떤 호재를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교통 호재들이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비율도 매우 중요할 건데요. 평균적으로 교통망 같은 경우는
그 상승률이 높을 때가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그리고 착공에 들어갔을 때, 네. 그리고 공공 시점의 상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통망 개선에 따른 부동산 선택은 아직도 유효한 전략인데요. 네네. 부동산 호황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올 때 네. 가격보다 좀 더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 방어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부동산 선택 시 교통망이 우수한 지역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교통망 개발 계획 자체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요. 무리한 자금 스케줄 운영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라면 그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주택에는 이제 그 주택 매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인천의 빌라와 매매 전세 집 없는 서민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여튼 가장 핫한 건 대선입니다. 지금 최근에 인천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네네.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의 빌라와 매매 전세 모두가 좀 급상승을 했고 네네. 심지어 그 빌라 전세라든지 이런 네네. 것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네네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천에. 네, 특히 맞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 네네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서울 경기 쪽 부동산에서 코로나 그 2년에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상승 요인을 한 게 뭐 세계적인 양적 완화도 있지만 두 번째로 한국에서 2020년 6월달 임대차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그 예. 새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발효가 되지 않았다라면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완만한 부동산 상승 그세를 유지했을 텐데 이게 그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그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품귀가 되다 보니 아파트 전세 물량이 품귀가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 빌라 그리고 매매 금액, 전세 금액까지 올리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대목이 잠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2020년 6월에 이제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한제와 이제 이런 뭐 세제와 그다음에 이런 네네. 골자로 한 건데 네네. 그 정부는 이제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로 네. 개혁 정책으로 이제 서민들을 위하겠다라고 네네. 그걸 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를테면 이제 그 이제 주인들이 네네. 그 다세대를 보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예, 두 맞습니다. 번째는 이제 그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그 전세 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금액이 올랐을 때 그 대체된 빌라가 매매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 네. 근데 반대하면 금액 조정이나 부동산 예를 들어 조정이나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네. 그 스타트는 아파트보단 빌라가 더 그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향후 요 빌라 그 영역 있잖아요. 네네네. 요런 그 뭐 다세대 주택 요런 데는 향후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정 그 지역의 어떤 호재가 아닌 이상은 지금 2022년 올해 그리고 내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세 물량 가격이 조금 전세 가격 자체가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한 템포 조금 그 숨고르기. 돈 다운 하시고 나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새해 덕담으로 네네네. 이제 소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향후 네, 이제 올해 네. 큰 틀에서 저희가 2022년 그 아파트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이러한 어떤 전망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가운데서 이 집 없는 서민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조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다라면 당연히 집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타이밍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뭐 사용의 가치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있고요. 사용의 가치로 본다라면 뭐 정말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뭐 정말 어렵고 큰 목표이자 삶의 의미였습니다. 자산의 가치로 이제 먼저 본다라면 지난 30년 기준 동안 부동산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고요. 단기적인 하락 또는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후회했을 시간보다는 구입해서 잘했다라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건데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뭐 타이밍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그리고 이 사회 직장 초년생인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그런 관심들 부동산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시장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게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 네네네.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네네. 여튼여튼 가장 핫한 건 대선입니다. 혹시 이 주요 정당과 주요 대선 후보의 네. 부동산 정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부동산 정책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지난 정권에서 보게 되면 집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여러 채 갖고 있으신 분들 무조건 팔아라. 팔으라고 했죠 문재인 정부는. 네, 강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예.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집값은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시장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네. 부동산의 그 안정적인 음. 시장에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정과 같은 강한 규제, 더 강한 어떠한 뭐 투기꾼과의 전쟁 뭐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재명 네.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네. 수도권에 공급을 다들 늘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처음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 예.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공급에 약간 문제 있다라고 보는데 예. 항상 있지만 양의 개념보단 예. 질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예. 꼭 수량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간, 토지죠, 토지. 그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공약적으로 수량으로만 예. 몇만 원을 건설하겠다. 근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게 그 목표치를 달성한 정부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도권 자체에 집중되는 건 맞고요. 지방 네. 자체 보면 지금 네. 아까 제가 말한 양극화라는 게 이제 나왔었는데 네. 전체적인 평균값이 다 높아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 선별적으로 이 더 인구가 아니면 더 그 각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그 뭐 규제들이 이렇게 얽혀 설켜 있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새로운 땅보다는 기존 구도심이나 이런 더 많은 사람 선호하는 쪽에 그런 그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 유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그 네. 이민년 이제 그 네.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일단 이 건강 관리 그리고 이 꾸준한 그 자기 운동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소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서울 뭐 지역 그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네, 건강 잘 네, 네, 챙기시고 네네네. 기회가 닿으면 예, 네네. 이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6남매 박경훈 소장과 인터뷰였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이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정말 전문가이신데 전화로만 짧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달한 내용이 그 전부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다만 올해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뭐 인천에 어떤 집을 산다든지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